안녕하세요. MC 이연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육아배움토 우리 복동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아이를 사랑하시는 출연자 세 분 이 자리에 또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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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방송 녹화를 하셨잖아요, 저번에. 네. 하고 소감 한마디씩 어떻게 해주시죠? 저는 좋았어요. 왜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 뭐 저는 한국에서 키우고 있지만 예. 네, 그런 어떤 다른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육아 이야기를 같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네. 배운 점도 많고 네, 신기한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제 몰랐던 부분들도 서로 얘기 나누면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촬영본 보내주신 거를 네. 마침 이제 가족이랑 같이 봤거든요. 전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너무 좀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에서 보던 아빠랑 이렇게 네, 그렇죠. 화면으로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래서 어색하고. 네, 어색하고 이게 난가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육아배움토 우리 복동이 본격적인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요. 오늘 간단한 심리 테스트 하나를 소장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예요? 아니요, 긴장하시는데요. 아, 뭐냐면요, 바로 왕따 아버지 테스트인데요. 왕따 아버지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근데요, 이게 흔히 가정에서 아빠들의 역할이 가장의 역할이잖아요. 밖에 나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오시는 일이 기본 역할인데, 야, 가장이 돈만 벌어 오지 집안의 사소한 일은 그냥 뭐 애미들이 알아서 하지, 이런 주견이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아빠가 왠지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아빠인지 벌써 긴장을 하시는데요. 네. 예, 어떤 아빠인지 한번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1번. 자녀의 친한 친구 이름을 모른다. 아빠의 고향, 취미, 나이 등을 자녀가 모른다. 3번. 요즘 유행하는 신조어나 게임 같은 것을 아는 게 없다. 4번. 자녀가 아내에게만 부탁을 한다. 저 지금 소장님 손가락 자꾸 보고 저 있거든요. 숨기고 있어요. 예, 숨기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할게요. 떨고 있어요, 지금. 자, 5번입니다. 네. 자녀로부터 아빠는 이거 잘 모르지?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6번. 자녀에게 하자 보다는 해라 하는 명령조 어투를 많이 쓴다. 예. 7번. 자녀가 몇 학년 몇 반인지 잘 모른다. 마지막 8번입니다. 아이들과 10분 이상 대화를 못한다. 소장님 몇 네. 개 적으셨을까요? 솔직히 예. 빵 예? 0개. 저는 다행히 왕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 적으셨는데 왕따라니까. 아니, 다 적었어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예. 지금 8개 물어보셨는데 네네. 해당하는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이 테스트가요, 6개 이상 손가락을 접게 되면은 완벽한 왕따 아버지 칭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4개에서 6개면 왕따 아버지 증후군, 그러니까 거의 가깝다는 거죠. 네. 그리고 3개 이하면 좋은 아버지라는데, 그럼 소장님은 0개가 나오셨으면 뭐 어떻게 이거 상을 네. 우리가 따로 드려야 되나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테스트 하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옆구리가 그냥 뜨끔하는 분들이 계실 그렇죠. 거예요. 많을 거예요. 뜨끔하신 분들, 자, 오늘 방송 특별히 아주 잘 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육아배움토 우리 복동이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우리도 아빠가 필요해요. 바로 아빠의 역할입니다. 저는 사실 기억을 좀 아빠의 역할? 우리 아빠는 어땠을까 더듬어 보면요. 저희 아빠는 좀 북한이 일반적인 아빠들하고 다르게 좀 남한 스타일의 그런 아빠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다음에 기억을 못하는 시기에는 저희 엄마가 그랬대요. 아침에 아기를 얻고 어디 외출을 나가야 되는데 네. 엄마는 아기가 그냥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그렇죠. 업으면 잔등에 코를 박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빠한테 출근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아버지 이제 9시쯤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들어와서 나 아기 업혀주고 다시 나가. 그러면 아빠가 그 시간에 딱 들어오셔서 아이를 업혀주고 다시 어머.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진짜 사모님처럼 지령을 주십니다. 기저귀 그냥 빨지 말고 쌀만 빨고 다림질까지 다 해놓았어. 이렇게 하면 아빠가 다 그거 실행하시고요. 어머. 다른 분들의 아버지는 그럼 어떠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는 예. 전형적인 북한 남자예요. 가부장적이고 무뚝뚝하고 예.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일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 술을 많이 드시고 그 북한 사회에 대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 말은 많았어요. 술을 마시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예의 범절. 북한에서는 도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도덕이 없으면 사람 새끼 아니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맞아요. 계속 그거를 계속 가르쳤어요. 도덕적인 걸 가르치고 그리고 가끔씩 기분이 좋아야지 저희가 아빠 그 발등에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같이 이렇게 걷는 거 그런 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무뚝뚝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많이 엄했어요. 그래요? 한국의 그래서- 아버지, 남한 아버지셨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 아버지 모습은 북이나 남이나 큰 차이 네, 없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버지 표정이 어떠냐를 살펴야 돼요. 예. 그래서 표정이 안 좋을 때는 좀 얌전히 있고 눈치껏. 그럼요. 그리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아버지가 숟가락을 드셔야 그다음 먹을 수 있고. 맞아요. 빨리 먹어도 안 되고 늦게 먹어도 안 돼요. 여러 무슨 의견이 있든 뭐 하든 그렇죠.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해. 그러면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면은 어떤 절대 군주.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예. 그런 게 되게 많이 기억나요. 북한에서는 북한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집안의 독재자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아버지들이 되게 권위적이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유미 씨 말대로 북한의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그렇게 무뚝뚝하고 또 엄하시고 놀아줄 줄도 모르고 맞아요. 예, 그러시죠. 근데 진짜 저희 아버지 자랑 또 나오는데 이게 추억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어려서 제가 6살까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때는 다 배급 사회니까 다 가난한데 인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놀 인형이 없으니까 아빠가 손으로 인형을 깎았어요. 나무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용수철을 넣어갖고 팔다리가 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편도 보면은 참 다정다감한 가정적인 분위기의 아버지셨다. 이런 추억이 있는데 진짜 다정한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는 딸내미들한테는 다정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 칼하고 총을 깎아줬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중국의 아버지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게요. 저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유미 씨 아버지처럼 좀 무뚝뚝하고 근데 이제 좀 따뜻하긴 했어요. 이제 모르게 그렇게 이제 그 츤데레 있잖아요. 그렇죠. 츤데레로 친데레가 뭐? 츤데레가 약간 되게 안 표현을 안 하는 하는데 아, 약간 그 살뜰한 네, 친근한데 네, 예, 예. 네. 약간 챙겨줘요. 의심이 드네요. 아까 그 테스트 했을 때 아니에요. 아니 제가 신조어랑 다 좀 의심이 아신다고 되네요. 했는데.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고. 아버님이 친데레 같았다. 네, 네. 네, 좀 그렇게 이제 좀 챙겨주시긴 한데 좀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아버지로 이제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문학 작품이나 뭐 그런 거를 보면은 거의 이제 좀 그 한켠에 숨어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이미지, 그렇죠. 네, 좀 아버지. 그런 이미지가 예. 네. 이게 살갑지는 맞습니다. 않아도 뭔가 이렇게 풍겨오는 이미지는 네. 따뜻하게 친근하게 느껴지셨다는 거네요. 근데 저희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도 중국 남자들은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 남자들이다. 그게 저는 제일 부러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다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가정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아버지들도 요즘 들어와서는 조금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랑 이제 놀아주는 아버지가 예전에는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버지들이 이제 물론 뭐 요리를 잘하고 가정 이제 사를 다 도맡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아이들과의 거리는 조금 있지 않았을까. 네.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바뀌는 추세이긴 네, 그런 해요. 똑똑한 아버지들도 네. 바뀌는 추세다. 네,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중국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은 본인 생각도 또 더 새록새록 아니, 나실 막 거고. 요리 얘기하시니까 예, 저는 애한테 예, 이런저런 요리도 해주고 예, 예. 또 애하고 잘 놀고 아, 근데 이제 가끔은 의심받죠. 이게 애하고 놀아주는 건지 제가 정말 놀고 싶어서 노는 건지. 아 진짜요? 네. 그러면 그 놀이를 놀아준다고 생각 안 하고 같이 즐기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재밌게 놀아요. 그러면 제일 그게 더 중요한 신나는 건데. 거죠, 사실은. 네, 그럼 힘들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와이프는 불안해요. 어떤 놀이를 하시길래? 그냥 저는 노는데 예. 네. 이제 애를 이제 재워야 되는데 아 계속 놀리거나 아니면 그러면 안 이제,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요리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가 예전에 친구들을 이렇게 6명 정도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예정이 없이. 네. 그래서 뭘 해줄까 했더니 애들이 네. 그 짜장라면 네네. 그걸 해달라고. 예.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저랑 와이프랑 딸 요 세 식구다 보니까 이 식기 이런 게 좀 다 크지 않아요. 네. 고만고만한 크기인데 갑자기 6명 여섯이들이 그걸 낚였으니까. 하니까 그런데 마침 이렇게 무슨 뭐랄까 양동이 같은 게 아, 있더라고요. 큰 네. 통이 있었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짜장라면 끓여서 해주고 큼직하게 끓이셨군요. 그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아우, 좋아하죠. 근데 정말 나중에 좋아하죠. 이제 한 2가지 때문에 제가 결국 그것 때문에 예. 좀 혼났죠. 왜요? 잘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 그 엄마들이 왜 그 좀 민감하잖아요. 아이들 먹는 거에.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밀가루 음식은 좀 안 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시중에서 그거 사다가 그냥 빡 그거 해서 이제 그걸로 일단 좀 몰아들었고 예. 두 번째는 와이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 그만한 라면 끓일 그 용기가 없는데 어디다 당신 어디다 끓였어? 끓였냐 그래서 네. 마침 여기 있던데 했더니 그게 원래 빨래 빨래 삶는 거. 아예 네. 그 팔팔 끓이면 다 소독이 돼서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근데 그래도 요리를 하시잖아요. 그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보통 요즘에 어떤 아빠들 보면은 뭐 먹고 싶냐고 애들이 놀러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먹고 싶다는 거 얘기하면 배달시켜요. 맞아요. 배달을 해주지. 피자 치킨 하면 피자 그럼요. 치킨 피자 햄버거 이런 거 판이면 배달시켜 뭐, 주더라고요. 근데 땡기니까. 어쨌든 뭐 빨래통에 끓이든 어쨌든 네. 어쨌든 정성스레 했잖아요. 그게 네네. 대단한 거죠. 자상하신 거다. 역시. 애들한테서 점수는 땄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위안을 해주시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네. 대단하세요. 역시 이번 주도 실망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게 어디예요? 엄마들이 해주는 건 흔해도 사실 아빠들이 해주는 게 흔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뭔가를 이렇게 딸한테 해주는 게 특별한 일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상화가 돼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어른으로서 아이를 보호하고 잘 키우는데 예. 사실 엄마 역할 따로 있고 아빠 역할이 따로 있다고 네. 생각하던 어떤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멋있어 보이네요, 진짜. 아니에요. 역시 제가 뭐 특별히 네. 뭐 더 그런 건 아닌데. 그 뭐 라면은 빨래통에 끓였으면 어땠습니까? 이 마인드가 다른데. 네. 네, 멋있어요. 어지간 주변에서는 불안해해요. 지금 앉은 키도 훨씬 커지신 것 같아요. 아니 자꾸 어깨가. 어깨가. 아, 예. 그럼 혹시 소장님은 네. 딸하고 둘만의 시간도 가끔 보내시나요? 그렇죠. 이게 우선 첫 번째는 자의반 타의반인데 예.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좀 성향이 달라서 가끔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필요로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도 저기 혼자 영화 보러 갔다 왔어요. 어머. 그럼 주변에서 저도 처음에 그거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요? 왜 나한테 좀 화났나? 같이 왜? 사는데도. 왜 그러지? 근데 보니까
저는 이제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좀 뭔가 에너지가 충전되고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그런 타입. 사람이 있어요. 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랑 좀 닮았네요. 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미리 예고를 하고 혼자 여행을 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고를 하니까 다행이죠. 예고 안 하고 없어지면 가면 그건 좀 어떡하겠어요. 집 나갔네. 예,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이미 와이프는 이제 여행을 가면 며칠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하고 어쩔 수 없이 단둘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때 요리도 해주고 예. 뭐 먹고 싶은 거 뭐 있나 해서 같이 장을 보러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죠. 넌 어떤 거 좋아하니? 뭐 먹고 싶으니? 난 이걸 아빠는 먹고 이거 싶다. 좋아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은 이제 얘가 이제 중학교 갈 나이가 돼서 요즘은 얘도 하나 해요. 전 되게 참고 먹지만 예. 아무튼 얘도 요리를 해요. 우리 딸도 제가 해주는 걸 참고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 그렇게 요리도 하고 이제 놀기도 하고 이제 요즘은 애들이 왜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일부러 같이 보고 저는 조금 솔직히 납득 안 되는 것도 이걸 있지만 왜 봐? 맞아요. 근데 그런 말 절대 안 하고 이런 게 재미있구나. 그렇구나. 이러면서 봐요. 아니 근데 일부러. 그 소장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너무 우리 아버지를 독재자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에서 네. 부부가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워요. 싸우면 어머니가 어르신 안 살겠다고 집 나가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 집에 가요. 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준다. 장마당에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다 먹어라. 약간 먹겠네.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러거든요. 되게 잘해줘요. 약간 마트 데리고 가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어요. 근데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네.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좋은 아빠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끔씩 우리 집을 한 번씩 나가는 게 좋겠다. 한 번씩 아니, 우리 방송 나가면은 원래 좋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네, 아유,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대화도 많이 방법일 것 나누시고.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하니까 집을 나가야겠어요. 아니 근데 네. 제가 그러는 이유는 와이프가 어쨌거나 본인이 없더라도 잘 지내는 거를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지냈어 그랬는데 엄마 없어서 뭐 이러면 와이프 입장에서도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 나쁜 영향이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저한테 와요. 어머, 되게 현명하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도 북한 남자들이 이거 다 보셔야 됩니다. 예? 이게 근데 얼마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명하십니까? 제가 오늘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런 생각으로 산 게 아니라 처음에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예. 뭐냐면 당신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보여줘야지 해갖고 일부러 빨래도 널려 있게 하고 집도 좀 어지러운 상태. 왜냐면 애랑 놀다 보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없으니 집안 꼴이 이거다. 엄청 혼났어요. 집에 들어오면 꼭지 돌죠. 네.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러면. 뭐 하는 거냐고. 그렇죠. 나는 의도는 그거지. 당신이 없으니 집안이 이러니 당신은 그만큼 우리에게 소중히. 그랬더니 저한테 책을 하나 줬는데 그게 무슨 돼지 아빠인가 뭐 그런 책이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남편이 집안일도 안 하고 애도 안 봐요. 그러면서 책을 넘기면 넘길수록 남편이 조금씩 뚱뚱해지다가 나중에 얼굴이 돼지로 변해. 그래서 엄마가 애들하고 집을 나가요. 그런 못 살겠다. 아주 나쁜 동화책이더라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지금은 이렇게 바뀐 거죠. 예,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던 중에 네. 경고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책을 보고 바뀐 것도 참 희한한 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잘 지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된 거고 예.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네. 남자들은 이렇게 교육이 필요해요. 스스로 쓰담쓰담. 네. 아, 정말 소장님 얘기 들으시면은 정말 변화를 해도 현명하게 알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터득하시면서 하시는데 북한 아빠들은 이게 힘들잖아요. 북한 아빠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북한에서 여기 오신 아빠들도 이게 고정관념을 버리기가 힘들다고 해요. 맞아요. 최근에 저는 이제 예전에 온 사람들도 알지만 최근에 온 사람들을 이제 집들 이렇게 놀러 가잖아요. 그쵸, 한 그쵸. 2, 3년 가정방문. 됐어요. 네. 네. 놀러 가면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애는 엄마가 키워야지 무슨 남자는 나가 돈이나 벌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를 어려워해. 어머.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뭐 핸드폰으로 뭐 이제 그런 게임 뭐 축구 한다거나 뭐 장기를 도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 예전이나 지금이나 북한 남자들은 예. 변한 게 크게 없구나.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예, 변하지 예. 않았어요. 고정관념을 벗어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뭐 현실적으로 북한의 아빠들은 사실 뭐 고정관념도 있겠지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주 5일제인데 그게 형식상 주 5일제지 주 6일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같은 경우는 각종 뭐 토요 학습, 강연회 이런 게 있고요. 또 휴일이 있다고 해도 동문이 그렇게 많아요. 뭐 도로 닦기 동원, 뭐 길 닦기라고 하는데 맞아요. 농촌 동원, 뭐 온갖 동원을 다 참여하다 보면은 주 6일제, 주 7일제도 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아빠가 아이들이랑 함께 놀아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뭐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아래 점점 더 아래로 내려오면 올수록 답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북한 그에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일을 하루 쉬면 먹고 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참여 못하고 또 어떤 아빠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도 해요. 아유 애들은 기억할 때쯤에 데리고 다니고 놀러 다녀야 된다. 그 전에 잘해도 모른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빠들이 처음에는 애기 낳잖아요. 예. 엄청 열심히 해요. 막 내 새끼. 근데 이게 2년, 3년, 4년 가다 보면은 지치거든, 그다음부터 자기는. 지치니까 안 놀아주니까 애가 기억을 못해. 실제 우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야, 자기가 2살, 3살 때 엄청 잘 놀아줬는데, 그거를 기억 못하고, 한 5살부터는 이제 아빠가 자기네를 안 놀아주고, 막 이러니까, 아빠는 그냥 남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 나름대로 서운해하고. 예. 그런 근데 일도 이런 있더라고요. 생각을 사실 북한에서는 엄마도 가지기 힘들고요. 그 정말 생활 세습에 묻어 지내다 보면은 아빠도 물론 지각을 못 합니다. 더군다나 유미 씨, 우리는 북한 여자분들은 그러니까 양육도 혼자 다 하고 그렇죠. 생활 전선에서도 혼자 돈을 벌거든요. 생활전선에서. 예,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북한 여자들을 이학스럽다, 생활력이 있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은 뭐 아이를 낳아도 엄마가 많이 그렇죠. 책임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장사를 하지 아이가 혼자 있는 그런 시간도 많잖아요. 북한에서 저도 혼자 있었던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집안에 가다 놓잖아요. 어. 밖에 나가면 잃어버릴까봐. 맞아요. 아니면 형제들끼리 있으면 돼. 있으면 위에 괜찮고. 큰애가 있으면 되는데 큰애도 뭐 학교 가고 없다 이러면 뭐 한 6살, 7살짜리 애들 집에다 가다 놔요. 아니 집에다 가다 놓을 수- 놓는다는 건 잠가 놓는 거예요? 예, 예. 아니면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말라고. 아. 그리고 밖에 문 잠궈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사하는데 데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원래는 타가소 유치원부터 다 잘 되어 있는데 이게 북한의 미공급이 들어서면서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참 마음 아픕니다. 그래도 요즘은요, 북한도 살기가 힘드니까 결국 아이 한 명만 보통 낳아서 키우자 이런 그렇죠. 주의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무뚝뚝한 북한의 아빠들도 요즘은 살짝 자상한 한국 아빠를 나름은 닮아가려고 네. 노력을 하고 있대요. 아, 근데 이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가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격 형성이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결정적인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아빠와 함께하는 애착 형성이라든지 정서 교감이 잘 이루어지면 아이의 인격 발달이 그렇게 정말 잘 발달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결국은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의 역할이 돈을 벌어 온 것 제외하고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